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금융자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저도 만들어 놨지만 저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고 또 어떤 분이 그 금융자산 평가 이익으로 된 게 이제 포괄이익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단기 순이익으로 단기 순손익으로 변화가 되느냐 언제 바뀌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도 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자,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지금 금융자산이 있으면 또 금융 뭐가 있어요?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융부채도 있어요. 금융부채도. 그렇죠. 자, 이것은 취득한 거죠. 이것은 발행한 거고. 그렇죠. 금융자산, 금융부채. 자,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계약상의 권리예요. 계약상의 권리인데, 자, 계약상 권리면 어떤 계약상의 권리냐? 현금이 들어오는 금융자산 사면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이 유입되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는 계약상의 권리예요. 금융부채는 뭐예요? 그럼 계약상의 의무겠죠? 계약상의 의무겠죠? 뭐가 현금이 나가는. 그렇죠. 현금이 나가는 밖으로. 이것은 현금이 들어오는 계약상의 권리고 이건 현금이 밖으로 나가는 계약상의 의무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약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 뭐 법인세 부채다. 법인세 부채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건 국가에다 그냥 납부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납부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 부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뭐 계약상에 걸리고. 자, 그런데 만약 재고자산이다. 재고자산 어때요? 성격이 나중에 잘 관리해서 이걸 팔면 현금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는 되지만 지금 당장 어떤 현금이 들어오는 계약상의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도 금융자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뭐 재고자산은 금융자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유형자산이나 생물자산 이것도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매출채권 있죠,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어때요? 청구권 있잖아요. 우리가 돈 주어, 청구권.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이건 금융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여금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금융자산이다. 자, 그러면 현금 어때요? 현금? 현금은 금융자산일까요? 아닐까요? IFRS 같은 경우는 IFRS는 우리 국제 기업 회계 기준이잖아요. IFRS에서는 현금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자,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돈은 어때요? 어디서 발행해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죠? 한국은행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 소유죠? 자, 근데 미국 달러는 어때요? 미국 달러는 어디서 발행해요? FRB에서 발행하잖아요. FRB. FRB는 어디 소속의 민간 소유 은행이에요. FRB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민간 소유 은행이에요. 즉 뭐냐면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민간 소유 은행에서 발행한 어떤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IFRS에서는 우리는 한국 채택 IFR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 회준을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기업 회계기준에서는 그 현금도 금융자산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좀 계약상의 권리다. 현금이 들어오는 계약상의 권리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을 가정하는 사업 모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런 것들을 가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선 금융자산부터 볼 거예요. 오늘은 금융자산 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금융부채도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 충족 이게 나오죠.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 충족. 이게 뭔 말이냐면 즉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을 볼 때 이제 이런 금융자산이 있어요. 채무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분 상품이 있어요. 지분. 채무 상품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그 국채, 뭐 지방채, 채가 붙어 있죠. 회사채 이렇게 좀 채가 붙어 있는 거. 좀 약간 예.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이런 게 이제 채무 상품이에요. 지분 상품은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주식. 가장 기본적인 게 주식. 우리가 회사에서 주식을 산다. 이것은 지분 상품, 금융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냐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한다. 이게 노잖아요. 노. 이건 yes. 자, 이제 이 이게 맞다. 그러면 사업 모형이 현금 흐름 수치인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yes가 되면 AC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모형이 현금 흐름 수치인가? 이 말은 뭐냐면 사업 모형이 현금 흐름 수치인가? 이 말은 말 그대로 원금 받고 이자를 받냐 이 말이에요. 이자를. 원금 받고 이자를 받을 목적이 뭐냐면 처음에 취득 목적이 원금과 이자를 목적으로 한다. 받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뭐예요? A는 뭐냐면 삼각후. 그래서 코는 코스트예요. 코스트고 C는 코스트예요. AC는 뭐냐면 삼각후 원가라는 거예요. 삼각후 원가. AC는 삼각후 원가 측정. 그러니까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라는 거예요.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뭐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즉 뭐냐면 과거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만기까지 보유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만기까지 보유 목적이다. 즉 뭐냐면 내가 어떤 이런 채무 상품을 투자를 하는데 회사가 샀는데 만기가 있거든요. 채무 상품들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목적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뭘 받아요? 이자를 계속 받는 거죠. 만기에는 뭐예요? 원금을 받고. 그렇죠? 이자를 계속 받고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항상 대출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자를 받고 중간에 이제 원금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그냥 이자만 받다가 원금을 한꺼번에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출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만기가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받는 목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뭐냐면 AC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AC는 뭐냐면 상각 후 원가. 원가로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원가로 그 측정한다 해서 이것은 그냥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다. 그리고 어, 그런데 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금과 만기까지 보유해서 원금과 이자를 우리는 받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중간에 만약 이 채무 상품의 시세가 오르면 중간에 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거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중도 매각 가능 뭐야 금융 상품이라고 했어요. 매각 가능 자산이라고 했어요. 중도 매각.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원금과 이자도 받지만 원금과 이자도 받을 목적이지만 뭐예요? 시세가 오르면 중도에 매각 가능하다. 그래서 시세 차익도 모르게 매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중도 매각 가능 어떤 자산이라고 했어요. 중도 매도 가능 자산. 예. 이런 식으로 매도 가능 자산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붙었어요. 과거에는. 이것은 만기 보유 자산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어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FV는 뭐냐면 이런 자산은 F는 공정가치, 페어 밸류거든요. 공정가치 OCI는 뭐냐면 OCI는 이게 그 뭐냐면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즉 뭐냐면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이익이 나든지 손익이 나면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나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는 금융자산이라는 거예요. FV 즉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그것을 OCI로 처리한다. 즉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이 이거 FV OCI 금융자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자, 또 이런 목적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만기 보유 목적이라도 목적이 만기 보유 목적이라는 건 중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분류를 할 때 목적을 보는 거예요. 목적. 나는 중간에 팔 수도 있지만 원래 만기 보유 목적으로 지금 처음에 샀다. 할 때 AC 금융자산으로 하는 거예요. 중간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만기 보유 목적이라고 해서 중간에 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착각 안 하셨으면 돼요. 목적이 이것은 뭐냐면 원금과 이자도 받지만 시세가 오르면 중도에 매각도 가능하다. 그런 목적으로 난 샀다. 그러면 FVOCI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고 자 이것은 뭐 이쪽은 두 개는 채무 상품이에요. 채무 상품. 그쵸? 채무 상품. 이거는 지분 상품은 안 되잖아요. 그쵸? 지분 상품은 안 돼요. 그쵸? 자, 그럼 지분 상품은 뭐냐면 이게 지분 상품이나 자, 채무 상품이 있잖아요. 금융자산에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단기 매매라고 했어요. 단기 매매 목적. 단기 매매 목적으로 이제 나는 산다. 단기 매매 목적. 지분 상품도 그렇고 채무 상품도 그렇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통 이게 뭐야 산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갔어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가는 경우. 근데 여기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FV, PL로. 즉 PL은 뭐냐면 이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PL은 뭐냐면 PL이 손익계산서잖아요. 손익계산서의 그 단기순이익 뭐야 단기순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단기 손익으로 가는 어떤 금융자산이다.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단기 손익으로 가는 금융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단기 손익 그런 부분으로 그 단기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단기 손익으로 가는 금융자산이다. 그래서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과거의 어떤 분류였고 단기 매매 목적은 지금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다. 즉 뭐냐면 이 현금 흐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조건이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금융자산 중에서 우리는 뭐예요? FVOCI를 선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난 선택하지 않겠다 하면 FVPL 즉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지만 FV 난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OCI 즉 기타 포괄손익 그 금융자산으로 하겠다 이것을 선택했다 하면은 FI, OCI 선택 금융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분 상품만 가능해요. 지분 상품만. 이건 지분 상품. 그렇죠. 이제 채무 상품이면 이쪽으로 가야죠. 만약 이게 여기 선택할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거고. 자, 이건 지분 상품. 지분 상품만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FV, OCI를 선택했을 때 금융자산은 지분 상품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이쪽 부분은 굳이 모르셔도 돼요. AC 금융자산이나 FV, OCI 금융자산도 이걸로 지정하냐 해서 지정하냐? Yes 해서 이걸로 지정 금융상품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 뭐 그렇게 크게 투자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발생하는 빈도도 적고 그렇게 모르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아셔도 아마 머리에 쥐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우선 아셔요. AC 금융자산, FV, OCI 금융자산, FVPL 금융자산, FVOCI 선택 금융자산. 여기서 FVPL은 뭐예요? 금융자산은 채무 상품도 되고 지분 상품도 되고 이것은 채무 상품만. 이것도 채무 상품만. 이것은 지분 상품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 이 금융자산 후속 측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금융자산의 분류가 있죠. 자, 아까 A씨 금융자산 뭐라고 했어요? 이게 삼각후 원가라고 했잖아요. 원가. C가 원가예요. 원가 코스트 원가. 삼각후 원가 금융자산은 어때요? 원가로 측정하잖아요. 공정가치의 변동을 인식을 안 하죠. 해당이 없어요. 왜? 원가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해당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없어요.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하냐? 이것도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이자 수익은 인식해요.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삼각후라는 것은 뭐냐면 삼각후 원가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이 이게 뭐 시장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뭐 회사채나 발행을 하면 만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이 있어요. 액면이자율이 있고 그럼 액면이자율은 뭐야 그 금액에다가 할인 금액 액면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자 뭐 원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가치를 하는 거 유효이자율로 현재 가치를 해서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 현재 가치 구하는 부분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자세하게 알아도 뭐 투자에 크게 뭐 도움이 될 만한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어떤 거라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FVOCI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FVOCI는 아까 AC 금융자산은 뭐라고 했어요? 자,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받을 만기까지 내가 보유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했어요. 물론 중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처음 목적이.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원가로 삼각후 원가로 현재 가치된 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FVOCI는 뭐냐면 뭐 있어요? 우리는 원금과 이자도 받지만 뭐예요? 엔드 뭐예요? 중도의 시세가 올라가면 매도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매도도 가능하다. 그래 시세 차익도 얻겠다. 이것은 뭐냐면 FV 즉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나면 OCI로 측정하는 OCI는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 OCI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FV, OCI는 뭐냐면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잖아요. 공정가치 평가를 해요. 앞에 FV가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페어 밸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OCI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그래서 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OCI가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OCI가. 그래서 FV가 붙은 것은 뭐냐면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대신에 이것은 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이익이 나면 기타 포괄 이익, 손실이 나면 기타 포괄 손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기타 포괄 손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순이익으로 갈 때는 재분류가 가능해요. 이것은 재분류가 가능해요. 언제 하냐? 매각을 하면 보통 이제 재분류가 돼요. 매각할 때. 그리고 중간에 이 자산도 채무라고 하죠. 채무증권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자도 인식하고. 그렇죠? 자, FVOCI 이거는 뭐야? FV는 뭐예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거죠. OCI는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OCI 즉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FVOCI 선택 금융자산은 뭐냐면 이건 아까 지분상품만기라고 했죠. 지분상품. 원래 지분상품은 먼저 FV 즉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PL 즉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 이것은 기타 포괄손익이고 FV, PL 즉 공정가치로 FV는 공정가치 측정하는 거고 PL은 단기 손익. 이게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이 빠졌어요. 금융자산인데 FV, PL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보통 지분상품은 보통 FV, PL인데 지분상품 중에서 회사가 우리는 FV, OCI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분류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회사가 선택했기 때문에 재분류가 불가능해요. 만약 회사가 FV, PL로 선택을 안 하고
이걸로 선택을 했잖아요. 이걸로 선택을 했다면 만약 회사 이게 만약 손실이 났을 때 이게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날 때 처음에 이제 이쪽을 선택을 해. 아, 손실이 날 것 같아서 회사가 FV, OCI 선택, 금융자산을 선택해서 이것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했어요. 포괄 손실로, 기타 포괄 손실로 인식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자본 항목이잖아요. 자본. 즉 단기 손익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기 손익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 이거 FV, PL로 인식했을 때는 어때요? 단기 손실이죠. 손실이 날 것을 기타 포괄 손실로 처리해 가지고 자본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자본의 감소로. 손익 손익하고 연관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처분할 때 이익이 날 것 같으니까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하면 이걸 갖다가 단기 처분 이익으로 한다면 처분 이익으로 처리를 한다면 어때요? 손익을 조작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재분류할 때 어떤 단기 손익 재분류할 때 단기 손익으로 기타 포괄손익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불가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쪽 FV, OCI를 선택한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손익에서 끝까지 있는 거예요. 처분하더라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지분 상품이므로 이자는 해당이 없고, 그렇죠? 자, FV, PL은 뭐예요? 지분 상품도 있지만 거의 드물게 채무 상품도 있어요. 채무 상품은 거의 AC 금융자산이나 FV, OCI 금융자산으로 하고 아주 드물게 채무 상품을 솔직히 단기 매매 목적으로는 사지 않잖아요. 막 매매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없지만 자, 지분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죠. 이자 수익. 근데 혹시 드물게 있지만 채무 상품의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명시 규정은 없어요. 왜? 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쵸? FVPL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에 해당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은 중구팩의 신영걸 최상규 김현식 씨가 쓴 IFRS 중구팩의 이 책에서 이 문제를 가져왔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는 여기 가정 붙어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그래도 사례를 들어서 한번 봐야 비교가 가능하니까 자 2001년 10월 1일에 지분 상품을 만 원에 취득했어요. 자 취득하는 거는 뭐 어때요? 지분 상품을 만 원에 취득했다는 것은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어때요?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이게 차변이죠.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 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이잖아요. 자, 자산이 증가하면 대변. 그럼 이게 FV,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해요. 여기서 취득하고 FV,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원래 보통 FV, PL을 하냐 보통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가 FV,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선택을 하면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FV, OCI 선택 금융자산. 자, FV, OCI 선택 금융자산 만 원. 그렇죠? 자,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 자, 현금은 자산이죠. 근데 감소했어요. 현금을 주고 이거 사는 거니까. 자, 현금 만 원. 대변으로 가죠.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 반대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2001년 12월 31일에 현재 지분 상품의 공정 가치는 1,800원이다. 만 원짜리가 800원만큼 증가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평가 이익이 나와요. 평가 이익. 금융자산 평가이익 OCI죠. OCI 여기는 OCI로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OCI로 평가하기로 했죠. OCI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기타 포괄 이익. 포괄 이익. 자, 기타 포괄 이익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본이라고 했죠. 자본. 자본이 이익이니까 증가했죠? 자본이 증가한 것은 대변.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금융자산 평가 이익 해서 이건 OCI 기타 포괄 이익이에요. OCI 800원. 그 다음에 그만큼 뭐가 증가했어요?
FV, OCI 선택 금융자산이 그만큼 10,000원에서 18,000원까지 증가했죠. 가치가. 자, 그만큼 FV, OCI 선택 금융자산 800원만큼 증가했어요. 가치가. 자산이 증가했죠. 그래서 FVI, OCI 선택 금융자산이 가치가 18,000원이 됐어요. 18,000원이 됐고, 자, 2002년 4월 1일에 지분상품 전부를 공정가치인 11,000원에 처분했어요. 11,000원에 그러면 자, 우선 공정가치 먼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자, 얼마예요? 18,000원에서 얼마 공정가치가 11,000원이 됐죠? 11,000원이 됐어요. 공정가치가. 그러면 얼마큼 증가했어요? 200원만큼 가치가 증가했어요. 지금. 그러면 금융자산 평가이익 여기서 뭐예요? FVOCI 선택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뭘로 해요?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OCI 기타 포괄 이익으로 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이익은 뭐라고 했어요? 자본이 어떻게 했어요? 이익이니까 증가했죠? 증가했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대변. 그래서 200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그만큼 FVOCI 선택 금융자산이 200원만큼 증가를 했죠. 증가했죠. 자산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팔았어요. 11,000원에. 11,000원에 팔면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현금 차변. 그죠? 11,000원이 들어왔죠? FVOCI 선택 금융자산 지금 얼마가 됐어요? 지금 1,800원에서 200원. 자, FVOCI 금융자산 자, 10,000원에서 800원, 1,800원, 그다음에 200원이니까 11,000원이잖아요. 11,000원을 없애는 거죠. 팔았으니까. 그만큼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 그래서 11,000원이 없어지고 대변으로 없어지고 이게 11,000원이죠. 이게 11,000원. 11,000원이 대변으로 차변에서 대변으로 없어지고 자, 현금이 11,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대신에 기타 포괄 자본 변동표에는 이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기타 포괄 이익으로. 그렇죠. 이게 없어졌어도 처분이 됐어도. 그런데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지분 상품이 아니라 채무 상품이라고 가정을 해요. 채무 상품이다. 근데 여기서 채무 상품은 이자나 유효이자율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가치도 고려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자나 현재 가치까지 하면은 머리에 쥐가 나요. 지금 쥐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이해 못해요. 지금 회계를 한 번도 안 배운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FVOCI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FVOCI 금융상품. 이 말은 뭐예요? 이자와 원금도 받고 중간에 시세가 오르면 뭐예요? 매각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목적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FVOCI. 이거하고 틀린 건 뭐예요? 이거는 FVOCI 선택. 선택은 뭐냐면 회사가 선택한 거예요. 원래 FV 공정가치를 측정했을 때 PL로 즉 단기손익으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 돼야 되는데 이걸 선택했어요.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그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재분류를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FVOCI 금융상품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하면 회계 규정에 이런 목적으로 하면은 FVOCI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자 10,000원짜리 취득했어요. 그러면 FVOCI 금융자산이란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자산 증가하면 차변. 그렇죠. 차변은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대신에 현금이 감소했죠. 현금은 뭐예요?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됐잖아요.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현금을 주기 때문에 자산 감소는 뭐예요? 대변. 자산이 증가가 차변이기 때문에 감소는 반대로 대변. 자, 12월 31일 날 FV니까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되죠. 자, 12월 30일 날 1,800원이에요. 공정가치가 1,800원. 1,800원인데 지금 800원만큼 만 원에서 1,800원만큼 증가가 됐어요. 얼마만큼 증가됐어? 800원만큼 증가가 됐죠. 자,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800원이에요. 800원인데 뭐예요?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뭘로 해요? OCI, 기타 포괄손익, 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FV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OCI로 그 이익, 손익에 대해서 OCI로 처리한다. 이게 FV OCI거든요. 그래서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OCI. 그러면 왜 이게 기타 포괄 이익이잖아요. 이건 자본 항목이에요. 자본이 증가했죠?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
그래서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800원만큼. 그 다음에 FVOCI가 자산이 800원만큼 증가했어요. 차변. 자, 그러면 지금 FVOCI는 얼마예요? 1,800원이에요. 1,800원. 그쵸? 1,800원만큼 증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1,000원에 처분했어요. 이때는 평가를 안 해도 돼요. 평가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FVOCI 금융자산이 10,000원에다가 1,800원이 됐죠. 1,800원은 없애요. 처분했으니까 1,800원을 없애요. 대변으로 가는 거죠. 자산이 감소, 대변으로 가고 얼마에 팔았어요? 11,000원에 팔았어요. 현금. 현금이 11,000원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은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 자산이 현금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1,800원 자산이 팔렸어요. 이렇게. 그럼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변으로 가는데 현금이 그리고 11,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냐면 재분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FVOCI는 아까 앞에서 뭐냐면 앞에서 FVOCI는 재분류가 가능하다고 했죠. 여기서 잠깐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FVOCI는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기타 포괄손익의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FVOCI 선택은 재분류가 불가능하고 이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재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단기 여기서 금융자산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이익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대변을 차변으로 옮기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걸 없애주는 만큼 이만큼 처분 이익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차변이 전체가 11,000원에서 800원, 11,800원이잖아요. 대변도 똑같아야 돼요. 항상 대차 평균이기 때문에 11,800원. 그래서 뭐냐면 처분이익이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 이 말은 뭐냐면 자, 이것도 원래 금융상품이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10,000원짜리를 이 10,000원이 있잖아요. 10,000원에 취득한 거를 11,000원에 팔면은 1,000원만큼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중간에 금융자산 평가 이익을 뭐예요? 처분 이익으로 고친 거죠. 돌려놓은 거예요. 이익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금융자산 평가 이익을 처분 이익으로 재분류한 거예요. 재분류. 이게 재분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금융자산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좀 지우고 좀 할게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한번. 그래도 사례를 한번 들었으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좀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저도 IFRS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용어도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사업보고서 계속 보면서 중국 회계책을 조금씩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뿐이지. 저도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공인 회계사가 아니에요. 공인 회계사가 아니고 저는 과거에 이제 뭐 세무사 사무실을 한 십몇 년 운영했던 세무사였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 문제로 세무사 사무실을 접고 세무사는 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뭐 세무사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인데 어, 세무사 같은 경우는 세법이 어떻게 주 종목이에요. 회계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라고요. 저보다 회계를 잘하는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인 회계사분들은 저보다 회계를 다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상장회사에 그 회계 실무를 하신 분들도 저보다 회계를 훨씬 잘할 거예요. 단지 저는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 목적의 어떤 그 회계를 읽어내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디테일한 어떤 IFRS 규정을 들고 막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몰라요. 모르고 그런 부분들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좀 가급적 하지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아, 저 사람은 아마추어구나. 아마추어인데 그냥 투자 목적으로 공부하려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공부한 것을 올리는구나. 이제 그렇게 정도 생각하셔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들으면서 배우지만 저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의 방법이 저는 이제 제가 말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좀 더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꾸 좀 개념을 더 쉽게 더 빨리 저도 이해가 빨리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돼서 저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전문가분들이 들으시고 좀 설명이 틀렸으면 좀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좋겠고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하다 보면 여기 좀 정리를 한번 더 할게요. 지금 이제 한번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더 하다 보면 자 금융자산은 아까 계약상 권리라고 했잖아요. 계약상 권리 그쵸? 그래서 보통 현금도 금융자산이고 뭐 매출채권 그다음에 대여금 이렇게 수취채권 같은 경우도 다 금융자산이에요. 수취채권도 금융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금융자산에는 아까 그 우리가 채무상품도 있고 지분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투자자지만 이걸 또 발행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행한 사람들은 또 채무가 되고 그 지분상품은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본으로도 될 수 있겠죠. 자본으로도 되고 뭐 자산으로 되겠지만 이 사람 자본으로 자본인데 우리는 이 자본 지분을 산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게 발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발행자들은 역으로 생각하면 또 채무 금융 부채도 예, 금융 부채의 개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계약상 권리다. 현금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 사업 모형 현금 흐름 수취인가 이 말은 뭐냐면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목적이냐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처음에 목적 중간에 이 목적으로 했어도 중간에 매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냐 만기 보유 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이냐 그러면 A씨는 뭐라고 했어요? 삼각후 원가 코스트가 원가라고 했죠. 금융자산으로 해서 이거 원가로 기록한다는 거예요. 원가로 그 이자 수익 기록하고 그쵸? 기록하고 이쪽은 가급적이면 그냥 보지 마시라. 여기까지만 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도 있지만 시세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통해서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중도 매도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중도 매도 가능하다. 그런 목적이. 그럴 때는 뭐예요? FV, OCI, 즉 공정가치로 측정했을 때 기타 포괄손익으로 하는 금융자산이다. 이게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냐? 이것은 어차피 둘 다 채무상품이잖아요. 똑같은 만약 회사채를 샀다고 해요. 회사채를 샀는데 얘는 목적이 뭐 만기 보유 목적이고 얘는 중도에 매각도 가능하던 목적이 있어요. 이런 원금과 이자도 받지만 중간에 시세가 오르면 매도해요. 근데 얘도 목적만 이거지 중간에 매도할 수 있잖아요. 둘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목적이 서로 틀리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원가로 하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평가 자체를 안 하잖아요. 원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공정가치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공정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만약 이거를 PL로 한다. 즉 단기 손익으로 간다. 그러면 어때요? 얘는 공정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얘는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단기 손익으로 가면 서로 손익을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나는 목적이 이건데 이 목적이라 하고 이쪽으로 처리해서 나는 손익을 조작하겠다. 그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CI, 기타 포괄손익, 이것은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계정이라고 했잖아요. 자본계정.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보통 이것은 지분상품과 채무상품인데 이제 이쪽에 이제 이런 어떤 원금과 그 이자를 받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매매 목적이라는 거예요. 매매 목적. 매매 목적이다. 그 채무 상품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매매 목적으로 했을 때 어, 우리가 이제 근데 이런 상황들은 많이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FV, PL은 보통 지분 상품이 많다.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고 보통 지분 상품이 FV 즉 공정가치 측정했을 때 단기 손익으로 기록하는데 뭐 단기 손익 금융자산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FV, OCI 금융자산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FV,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하면 나중에
그 기타 포괄 손익을 뭐라고요? 단기 손익으로 처분했을 때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가 뭐예요? 불가능하다. 재분류가 불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제대로 제가 이해를 시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책을 보고 하여튼 열심히 전달은 했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